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으로 간다의 랜드스타에서 심석영입니다. 부동산의 내용을 갖고 우리 랜드스타의 전문가들 4명이 모여서 사전에 협의 하나도 없이 대본 하나도 없이 그냥 수다 떠는 그런 부동산으로 간다 프로그램인데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 4명이 모였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창준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왜 호응을 안 해줘? 좀 해줘, 조 이사님한테. 누가 먼저 움직이시나 지금 눈치를 그러게요. 아니 나부터 할 줄 몰랐어요. 아니 항상 먼저 했어요. 아, 네. 그렇죠. 항상 순서가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저기요. 우리 어르신이 인사드렸고 그 다음 어르신이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랜드스타의 김명관입니다. 아우 귀염둥이. 네, 안녕하십니까 이효준입니다. 브레인 이효정. 아유 반갑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부동산 뉴스들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전세가 상승에 대한 것 때문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주 큰 이슈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규제가 나올지에 대해서 참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날에는 발표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들 계시고 이슈들은 매주 터졌는데 이번 주 조금 잠잠한 것 같다. 근데 대신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그 공공재개발 그 사전 접수 받는 동의서 받는 데는 아주 전쟁통 같더라고. 난리가 난리 같더라고. 막 그냥 동네에서 받지 뭐 인터넷 LH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그 동의서 받는 거를 이제 카페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카페에서 사람들이 막 지금 동의서 작업하고 있지. 뭐 한 얘기상으로 들어보면 한 20군데 정도 되는 곳이 이제 사전 접수 의향이 들어가 있고 이제 접수한 곳도 4군데가 있는데 어때 보시기에는 어때요? 공공재개발 이거 진짜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요? 되니까 하겠죠. 그죠? 자, 그중에 오늘도 전화는 이렇게 진동을 꺼줘야 돼. 자, 진동 꺼주고. 무음으로 했습니다. 네, 무음으로 해가지고 있고.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네. 전체 한 뭐 현재까지는 뭐 20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고 앞으로도 신청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것 외에도 뭐 내가 아는 데만 해도 뭐 공덕동 일대에도 지금 사전 뭐 동의서 지금 받고 있고 가리봉동 일대에도 받고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내년 3월 달에 발표잖아요. 네. 이호정 부장 그럼 간단한 거 아는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 네, 지금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제가 듣기로는 12월 달에 한 번 발표, 3월 달에 한 번 발표인데 12월 달까지는 12월 달에 발표는 기존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거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던 자리에 택지 공급을 발표하는 거고 3월 달은 저희가 지금은 뭐 가늠을 할 수 없는 지역, 그러니까 뭐 생판 모르겠는데 이 동네는 어쩐지 가보니까 뭔가 재개발이 될 것 같은 동네구나 하는 데를 신규로 발표하는 게 3월입니다. 그게 이제 막 하고도 이제 동의서를 이제 받는 거지 지금. 그렇죠. 접수는 다 같이 받고요. 점수는 그 접수는 11월 다 같이 16일인가? 네, 11월 달까지. 네, 16일 하는데 전체 공공 재개발할 부지에 대지지의 한 10%에 대한 동의만 동의서만 있으면 나오면 이제. 일단 신청은 가능한 건데 그러면 어디가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20군데 정도 넘게 돼 있는데 네. 이거를 제가 솔직하게 다 외우지는 못해서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어디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여기는 무조건 될 것 같다. 10% 동의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주민들이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시장의 권한으로 도시 재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들이 1번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알려줘. 저는 2군데. 한 군데만 해줘 일단. 저는 그거 되게 그렇거든요. 알았어. 강남에 또 강남 얘기하네. 거기 일원동 일대에 공공 재건축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용산인데 3월달 발표입니다. 용산에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청파, 그다음에 원효로 일가랑 효창동 일대, 이촌동 세 군데는 아마 내년에 빠르면 진짜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천동도 동부. 그러니까 용산하고 강남 재개발? 1차로. 두 군데 얘기한다고 해서 몇 군데 얘기해? 아니 그 동네만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야 그렇게 되면 용산에만 몇 군데인데 용산 전체. 그냥 네, 용산. 딱 구역을 정해서 얘기해 주면 안 되나? 뭐 이거 뭐 군사 기밀이야? 군사 뭐저 모르겠습니다. 다 얘기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원효로 일가 얘기했고 효창동 얘기했고 청파동 얘기했고. 효창동도 얘기했어. 효창동이 원효로 그러니까 원효로 일가 있는 붙어 거. 있잖아요.
건너편이니까. 원으로 일가만 뭐 이렇게 동그랗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포함된 일단 공공재개발의 중요한 거는 수익성 같아요. 음.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음. 이제 처음 이제 시도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뭔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공공재개발을 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뭔가, 네, 그렇게 만들어놔야 모범. 다른 지역들도 따라. 우리도 할래 그렇게 하고 이제 따라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효로 일가 조기사님 원효로 일가 정도. 하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효로 일가하고 청파동도 좀 눈여겨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전 동의를 받고 있는 청파동 일가 그리고 원효로 일가 두 군데. 정부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시범 사업이거든요. 네. 공공재개발은 올해만 뭐 내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조가 바뀌어서 민간 재개발보다는 공공이 들어가서 손을 대겠다고 한 건데 그 첫 번째 대상지가 발표를 하는 거니까 이번에. 그래서 그때 한 5군데 정도 상징성이죠. 발표하지 않을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까? 너무 많이는 못하겠죠. 자 그럼 김명관 부장은 어디가 될 것 같아? 나도 조이사님 생각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상징성이 나도 되게 강하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공공 재개발하지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처음에 발표하는 거고 했을 경우에 처음에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한 사례가 됐을 경우에는 주변 지역들까지 같이 따라와서 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최근에 공공 재개발은 아닌데 공공 재건축 1호 사업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더라고요. 뭐 서울시 땅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를 중산시범? 예 음. 중산 시범 아파트를 공공 재건축 1호로 하겠다고 뉴스를 발표한 걸 내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 전에 보니까 일단 진행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땅이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들은 호응도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일단 노후도가 정말 심하고 땅 자체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내 땅에다가 내가 하는데 주민들 동의를 얻으면 좀 쉽게 할 수도 있고 용산에다가 했던 공공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공공 재건축 주변 하는 지역들도 좀 따라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사업성이 나오네, 괜찮네, 수익이 있네. 고층으로 가니까. 그쵸. 특별구역으로 전환시켜서 그러니까요. 고층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박이다. 막무가내로 막 공공 재건축은 난 싫어 뭐 그런 사람들까지 하니까 일단 공공 재개발 역시도 조금 뭐라고 할까 일단 성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시키는 게. 그러면 저도 아무리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입지 좋은 곳에 한강변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천동 이천동, 용산 이천동 저도 얘기를 괜찮았어요. 하자면 사실 1000원 뉴턴 됐다가 지정 해제된 곳 거기도 대상지는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 일부 지역에 지금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뭐 그거보다는 그래도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다. 그 일부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그러면은 공공 재개발이 됐을 때는 아주 괜찮은 지역. 할 때는 엄청 많네거든요. 아니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예. 이상하게 내가 공공 재개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산으로 가는 바람에 또 공공 재건축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김명관 부장이 생각하는 공공 재개발하는 지역 중에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말고 딱 이천동. 공공 재개발 네. 이천동이나 원효로 건설을 좀 예. 할 것 좀 같습니다. 할 것 같다. 네. 그래요. 용산에서 어쨌든 한 군데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뭐 5군데든 10군데든 발표하면 그 중에 무조건 한 군데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도 뭐 다른 전문가들 생각하는 거나 다 똑같은 생각 중 하고는 있는데 그냥 내 견해인 거죠. 내 견해. 분명히 아까 상징성도 있어야 되고 입지도 좋고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공공 재개발로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분명히 임대 아파트 비율들이 상당히 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나는 무조건 주변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 사실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데 주변 일대에는 초등학교는 무조건 다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역들 많은 거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이제 뭐 생활 환경이라든지 아니 인문 환경 여러 가 다 따진다고 했었을 때 재개발 우리가 이제 사전 신청 넣은 애들,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애들이라면 좀 그렇죠. 지역들 중에 내가 봤을 때 1순위는 뭐냐면 역세권이어야 된다. 분명히. 네. 그래야지만 상징성이 훨씬 나는 거고. 두 번째 학교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특히 최소한 초등학교 정도는 우리 구역 내에 붙어 있던지 아니면 안에 포함이 돼 있던지 그런 애들을 좀 우선적으로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데. 왜냐면 그 많은 지역들 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용산에서는 한두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 얘기한 지역이 초등학교 없는 지역은 없어요. 다. 서부촌동은 없어. 서울촌동은 없지. 네, 서부이천동은 사실 공공 재건축으로 갈 확률이 높죠. 지금 2001 구역도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뒤에 보면은 정비창 기지에다가 뭐 8,000세대가 됐던 10,000세대 정도 집어넣으면 그 안에는 학교가 분명히 생길 아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이촌동 사람들 지금 학교가 좀 불편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해소가 될 것 되겠네요.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기존에 있는 걸 한다고 하면 난 흑석 2구역은 무조건 될 것 같아. 흑석 2구역. 흑석 2구역은 입지적인 위치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조합원들 의지가 좀 강한 것 같고. 그다음 안 강한 사람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서장훈이라고. 그 친구가 거기에 빌딩이 있지 않나? 아 그러니까 빌딩이 있으니까 얘기하자. 빌딩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재개발하면서 가장 문제점 됐던 것들이 이제 그 상권이잖아요. 장사하고 있던 것들을 공공 재개발하게 되면 반대. 대체지를 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동의율을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게 그래서 나는 또 밥 다 익었습니다. 빨리 그래. 뚜껑 여세요. 네, 여세요. 그냥 후암동 뜸 다 들었습니다. 후암동 특별관리계획 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물론 주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후암에서도 약간 북쪽과 남쪽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 예전에 그 재건축 진행했던데 그 남쪽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가 그렇죠. 있고 숙명여대 입구가 있는데 그 일대는 내가 봤을 때 공공 재개발 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많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 위쪽으로 가가지고 재래시장 쪽에 있는 데는 다 먹자 골목이잖아요. 상가가 너무 많죠. 어. 상가 너무 많아. 거기가 그쪽 지역이 한 12년, 10 몇 년 됐죠. 특별계획 그랬지. 구역이 물론.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많겠죠. 왜냐면 수익이 기존에는 안 나왔던 거지. 이제 예.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해도 수익이 안 나왔던 거를 최대한 맞춰보자 해서 아마 5월 달인가 그때 발표했을 때가 이제 올해 5월 18층까지 이제 고도 제한을 좀 완화를 해주고 평균 12층까지 이렇게 하면서 사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3년간 개발 제한을 묶었잖아요. 네. 이게 얼마 전에 먹었어요. 5월 18일인가. 네. 공공 재개발도 1+1 주나요? 공공 만약에 뭐 가능하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는데 어. 후암동 같은 경우가 그 단독 건물 상가 건물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 줘가지고 절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동의하고 이제 사업승인 받을 때 그렇죠. 이제 동의할 때 당연히 그런 거 어떻게 보상을 해주지. 해주느냐 그때 가서 논의를 하겠죠. 근데 원플러스1 대출도 있어 사실은. 사업성만 나오고 진짜 우리가 말하면 지주라고 해야 되는 거 조합원들에 대한 그 보상해주는 방법은 그밖에 없다고 한다고 하면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뭐 1+1이 아니라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나는 1+3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거 국토교통부 발표 처음 나왔을 때 있잖아요. 5월 6일 날 이후로 음.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시장이 지금. 저는 그거 발표 자체의 타겟이 거기에요. 서후암동. 후원도. 그냥 후암동이에요. 맞아, 그 맞아. 발표를 뭐 때문에 고심해서 이런 내용까지 넣나를 생각해 보잖아요. 다 후암동이에요. 우선 1차적으로 후암동, 후암동은 서계동, 청파암 뭐 이런 데 다 근생활 개발을- 엮여 있고 그지. 개발 민기적거렸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상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얘기가 뭐 상업지가 너무 많이 조성돼 상가가 너무 많이 조성돼 있어서 반대를 극렬하게 하는 지역 그런 데는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나라에서 조정해주겠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후암동이 지금 투자 금액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억 돼야지. 10억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기준이 무조건 1군 브랜드가 들어와서 30억짜리 아파트가 지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아파트가 1군에서 짓지는 못하는 거죠. 공공 재개발을 아니죠, 하면 아니지. 그건 아니죠. 1군에서 짓는 건가요? 조합이 없어요. 1차적으로 저희는 주민들끼리 동의서를 내고 나면 조합이라는 게 없습니다. 동의서가 충족돼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물타기를 해서 동의가 나오는 것 같으면 나라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엔 조합이라는 게 설립이 안 되니까 그냥 투표용지만 받는 거예요. 그 투표용지 받아서 뭐 하냐면 시공사 선정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사업 진행이 상당히 빨리 되죠. 네. 그러니까 뭐 권리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라에서 그냥 맡아서 해버리고 너희가 하는 거는 투표용지 갖고 와. 그냥 시공사만 어디 할지 선정해. 이것만 하는 거 끝이에요. 그게 이제 내용이 이제 66개월 안에 해결을 해주겠다는 네. 거거든. 그러면 만 한 5년 조금 넘는 건데 10%가 넘으면 신청해가지고 얘가 선정을 해주면 그 다음 단계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LH나 SH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업대가 되는 거지. 업무 대응을 맡아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진행해주면서 여러 가지 시공사들한테 이제 피드를 받겠지. 아 이렇게 짓고 여러 가지에 대해 사업성을 뽑아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를 갖고 이제 사업 설명회를 해서 동의를 다시 받는 거지. 나는 어느 건설사에 누가 좋겠다. 뭐 대우면 대우 아니면 요즘에 뭐 삼성이면 삼성, 대리면 대림. 근데 사실 얘네들도
분명히 요즘에 보게 되면 우리 신도시 같은 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LH 힐스테이트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거든. 그럼요.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공공 그 부지에다가 자기네 브랜드를 짓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공공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걔네들이 뭐 LH나 SH라는 브랜드를 빼지는 못할 것 같고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그 시공사의 브랜드인가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 진행하지 않을까. 다 이제 돈이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뭐냐면 LH나 SH는 건설하는 회사가 아니야. 그렇죠. 건설하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면 사업 시행사인데 나라에서 인정하고 나라에서 하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애가 SH 우리나라 전체 주택공사가 LH. 그러니까 LH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조금 생각하면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재개발도 우리가 속도가 빠르니까 공공 재개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너무 심하잖아 지금. 심하죠. 뭐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조금 빠졌다고는 하는데 서울 외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지금도 신고가를 계속 하고 네, 있단 그렇죠. 말이지. 그럼 만약에 재건축에 있는 아파트하고 리모델링 가능한 아파트하고 만약에 이 전문가들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걸 하는 게 좀 나을까?